안녕하십니까. 주남 다육의 놀부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안전한 다육의 안전한 여름나기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날씨가 오늘 엄청 더워요. 어제는 창원이 37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도 그렇고 사람도 모든 게 귀찮아지고 다육이 키우기가 귀찮아질 정도인데, 그래도 사랑하는 다육이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쉽게 우리 애들을 죽이지 않고 여름을 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상이 있는 아이를 발견하기인데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는 지금 아주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기 보이시나 이게? 깍지도 있고 입도 물렀고, 이런 아이는 바로 아무리 그 초보맘이라 하시더라도 바로 이상이 있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간단하게 살리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깍지부터 잡아야 하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약방에 가면은 이런 히어로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깍지 전문 약인데, 얘를 일단 살포로 해서 깍지가 살지 못하게, 이 약을 맞은 애들은 살지 못합니다. 골고루 뿌려주시고, 그리고 하루 정도 두셨다가 이걸 뿌리를 뽑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루 지났다 생각하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가 잘 안 보이나? 자, 지금 뽑았는데요. 이렇게 물은 잎이 한 개가 있다는 건 이미 지금 물은병이 시작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치하게 되시면은,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깍지 때문에 뿌리가 죽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물을 많이 아끼는 관계로 다육이들이 병충해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실 때 살충제를 섞어 주시면, 그리고 살균제도 같이 섞어 주시면 물 주실 때 훨씬 좋겠습니다. 아우, 이 깍지 봐. 이게 저 솜털, 일명 솜털 깍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이들이 잔뿌리에 붙어 가지고 나무의 그 수액이나 이런 걸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뿌리를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잘라 가지고 깨끗이 다듬어서 다시 살충제를 한번 살포하시고, 그래서 그늘에 여름에는 특히 좀 오래 말리셔야 됩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썩은 부위가 멈추지 않아요. 바로 자꾸 타고 들어가서 결국엔 죽게 되는데,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다른 계절보다 2배 이상으로 오래 말리셔야 되는데, 잘랐을 때 이거 보이시나요? 이 까만 거, 시커먼 거, 이게 지금 균이 묻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잘라서 깨끗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올 때까지. 이제 깨끗하죠. 이 얘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신 후에 살균제와 살충제를 섞어서 다시 한번 소독을 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그늘에 두셨다가 뿌리가 나는 걸 확인해서 심으시면 좋고요.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심으시려 그러면은 뿌리가 날 때까지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도 까맣죠. 이게 제가 잘라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까맣는가. 거의 뭐 성장점 근처까지 지금 들어갔는데 이제 깨끗하네요. 이렇게 될 때까지 자르셔 가지고 깨끗이 다듬어서 살충 살균제를 한번 살포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두셨다가 자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살리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상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쉽게 발견하는가, 그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있는 애들은 일단 색이 화려하게 변하거나, 물을 줬는데 물 반응이 없거나, 입장이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 물은 애가 보인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유심히 살피셔서 그런 애가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색이 화려하게 변한다는 건 이미 썩는 게 진행이 많이 됐을 수가 있어요. 보통 다육이를 키우시는 그 분들께서는 다육이가 계속 화려한 색깔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름에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벚꽃도 봄이 되고 피고 그 다음에 지고 나면 벚꽃은 다음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육이도 1년 내내 화려한 색깔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여름에는 당연히 푸릇푸릇하고 약간 웃자라고, 이게 정상입니다. 여름에는 무조건 뿌리가 건강하고 얘가 살아갈 수 있는 힘만 갖고 있다면 가을에는 아주 화려한 색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얘들을 케어 하시는 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의 목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물을 주는데도 물 반응이 없다, 계속 쭈글쭈글 하다, 이러면 이미 뿌리가 상했다. 그거는 바로 뽑으셔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잘라 보셔야 됩니다. 뿌리를. 그거는 분명히 뿌리가 물간이 상했거나 잔뿌리가 하나도 없거나 무조건 뿌리 쪽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뽑아 가지고 말리셔 가지고 다시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깨끗이 병균이 없을 때까지 깨끗이 반드시 잘라 가지고 말리셔야 됩니다. 이 병균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늘에 두시게 되면 이게 타고 들어 가지고 결국은 뽑아놔도 죽어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안 좋은 부분은 반드시 다 잘라내셔야 된다. 이게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나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이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쳐들어온 적군이 철수한다고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지 않습니까? 살수대첩이라든지 임진왜란이라든지, 그것처럼 얘를 끝까지 쫓아가서 병균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찾아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잘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장이 하나라도 상했다는 건 그 부분이 물이 과습이 됐거나 통풍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것도 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라도 상했으면 그 부분이 이미 균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뽑으셔 가지고 뽑은 상태로 한 달을 두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을 두신다 해도 얘가 죽지는 않으니까 충분히 바짝 말리셔 가지고 아니면은 바짝 마른 모래에다 그냥 심어 두시든지, 물을 주지 마시고, 그러면은 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잠시 내려놓고, 여름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인데요. 초보맘님들의 질문 중에 1순위가 물을 얼마 만에 줘야 됩니까? 이게 참 대답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다육이마다 달라요. 근데 보통 통칭으로 물어보시니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데, 환경에 따라 다르고 다육이마다 다르고 그 집안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간단하게 통칭 개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구분하는 방법만 아시면 일단 우리 환경이 통풍이 잘 되느냐 그걸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통풍이 잘 된다 그러면 남들보다 2배를 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키우는 다육이가 입장이 두꺼운가 얇은가를 아셔야 됩니다. 두꺼운 아이는 한 달은 물을 안 줘도 괜찮아요. 혼자 잘 견디거든요. 물을 워낙에 몸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에어니움이나 입장이 얇은 애들은 한 달 안 주면 바로 말라 죽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두께가 두꺼운지 얇은지에 따라서 물을 얼마 만에 줘야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키우는 다육이 중에 얘는 특별히 입장이 얇다, 얘는 입장이 두껍다 이러면 물 주는 시기를 달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집에 바람 통풍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기준을 10일에서 15일, 10일에서 보름 정도로 잡고, 두꺼운 아이들은 보름 후에 아니면 20일 후에 준다, 얇은 애들은 10일 정도에 준다. 자, 이렇게 기준을 두시고 물을 주시되, 여름에는 물을 여기 절반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절반 이상 올라가는 곳은 통풍이 아주 잘 되는 곳, 시원한 곳에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 그런 분은 물을 많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베란다나 통풍이 좀 안 되는 곳이다 하면 물이 밑에서 한 요 정도만 조금만 먹고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앞전 동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물이 열기로 인해서 여기 이렇게 정발하거든요. 근데 그 정발하는 걸 막으려면 물을 적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 물이 여기 정발하기도 전에 흙에 다 섞여 가지고 안에 그냥 그대로 있겠죠. 물을 많이 주면은 잘 죽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육이가 내가 어떤 수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하나 갖고 왔는데요. 얘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얘는 목대가 있어서 수증기가 올라와도 정발이 잘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줘도 얘는 좀 괜찮은 스타일. 자, 반면에 이런 애들이나 철화 같은 경우는 바짝 붙어 있는 애들은 물을 주면 바로 수증기가 밑에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물을 주면 잘 죽는 스타일. 예,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얘들은 특히나 조금씩 주셔야 됩니다. 뿌리가 죽지 않게. 여름에는 무조건 뿌리만 살린다 생각하시면 아주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키우는 곳이 뭐 통풍이 잘 된다 이러면 이런 걸 뭐 할 필요도 없겠죠. 그거는 물을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을 준 후에는 반드시 선풍기나 어떤 걸 사용을 해서 정발되어 올라오는 수증기를 날린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통풍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름 햇빛의 양인데요. 여름 햇빛의 양은 이 아이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아니면 웃자람이 있고 없고를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요. 여름 햇빛은 워낙에 따갑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한낮에 넣어놓으면 바로 화상을 입습니다. 1시간 이상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내가 키우는 환경이 옥상이나 베란다나 뭐 정원이나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햇빛의 양을 결정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게, 차광막을 쓰셔도 되고 반그늘에 두시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 반그늘이라는 말은 아침에는 햇빛을 보고 낮에는 햇빛을 보지 않고 오후에 햇빛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셔가지고 햇빛 가까운 그늘에 하루 종일 두신다, 이게 반그늘이 아닙니다. 그냥 그늘이죠. 그래서 얘들이 웃자라 가지고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그늘이라는 뜻은 아침 저녁으로는 해를 봐야 됩니다. 낮에는 반드시 그늘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반그늘이거든요. 특히 금기가 있는 애들은 햇빛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게 지금 동민금인데요. 일반
일반 컴에 비해서 엽록소가 적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똑같이 햇빛에 놔두면 받아 먹지 못하는 햇빛은 얘를 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검이 햇빛에 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검은 햇빛을 많이 피해야 된다. 근데 피하면 또 많이 웃자라겠죠. 그래서 오늘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차양막에 대해서 차광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차양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양막이 표준어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차광막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차양막을 설치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차양막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의 햇빛은 3분의 1만 들어와도 식물이 웃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양막은 30%, 50%, 75%, 100%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종류를 설치하실 때, 자, 이게 햇빛이 만약에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차양막을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치하면은 50%짜리라도 안에 빛이 10%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해가 비치는 쪽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양막이 바람의 방향을 통풍을 방해하면 안 된다. 차양막이 이 근처 말고 굉장히 높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높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높아야 바람길을 막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양막을 아주 팽팽하게 당기셔가지고 공중에서 팽팽하게 당기셔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자기 퍼센트에 보다 75% 사이를 그렇게 했더라면은 6, 70%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차양막이 50%는 조금 다육이한테 강하고요. 75%는 너무 약간 어두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한 6, 70%가 가장 좋은데 그렇게 나오는 차양막은 없습니다. 그러면 6, 70% 효과를 내려면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직각으로 설치를 하시되 아주 이거랑 직각으로 되게 설치를 하시되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아주 팽팽하게 당기셔가지고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막지 않고 나머지는 막아주는 설명이 지금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느슨하게 당기려면 75%짜리라도 100%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근데 팽팽하게 당기면 75%짜리라도 이 퍼센트란 말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나? 75%짜리라면은 햇빛을 75%를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0% 차양막이면 햇빛의 50%를 막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름에는 75%짜리를 한여름에는 75%짜리를 추천하는데요. 9월이나 되면은 한 50%가 적당하겠지만 7, 8월 정도에는 6, 7, 8월에는 75%짜리를 써도 얘들이 웃자르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직각으로 하시고 팽팽하고 높게 설치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차양막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 관리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얘가 뿌리가 죽지 않게 3분의 1 이하만 물이 묵을 수 있도록만 해달라. 그러면은 얘들이 여름에 이쁜 모습은 보이지는 않겠지만 가을에는 아주 싱싱한 예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 다육이를 죽이지 않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